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계여행을 테마로 한 주제 중에 여러분들이 되게 생소하게 여기실 만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어요. 제가 왜 이제 이 주제를 들고 왔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중국이나 미국, 일본 같은 거에 대해서 듣다 보면은 물론 그거를 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익숙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주로 뭐 여행 갈 때 얘기하는 데가 뭐 미국이나 중국, 일본 막 이런 데기 때문에 되게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색다르게 여러분이 알지 못할 만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고 와봤어요. 제가 오늘 설명해 볼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혹은 문화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디 있는 거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더운 대륙인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예전부터 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네덜란드인들이 이주해 옴으로써 인해서 원래는 흑인밖에 없었던 나라인데 백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종차별이라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제시되었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란 뭐냐면 사람들 저희랑 백인들이랑 피부색이 다르잖아요. 흑인들하고도 피부색이 다르죠. 그런 피부색이 다른 것 때문에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가하는 거를 인종차별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흑인과 백인의 적나라한 인종차별주의를 되게 잘 보여줬던 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되게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도 되게 유명한 곳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프리카 흑인이 80%가 아프리카 흑인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 중에서 백인이 10%가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유색 인종, 즉 우리 같은 사람들이 10%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80%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들이 이런 1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는 백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흑인들은 그때 당시에 그 변변찮은 무기도 없었고, 따라서 백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자신들을 방어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백인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게 돼서 결국은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은 현대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되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해서 영국 정부한테서 1961년 5월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보통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족 구성이 다양해서 언어도 되게 많이 쓰이는데요. 아프리칸스어라는 게 있어요. 아프리칸스어가 뭐냐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0% 흑인들이 쓰는 언어를 아프리칸스어라고 해요. 아프리칸스어인데 그러면은 나머지 10%의 백인들과 유색인종들은 뭘 쓰냐 하면은 영어 혹은 뭐 스페인어 혹은 중국어 같은 것들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여기서 쓰는 화폐 단위 같은 경우는 랜드라는 걸 써요. 랜드 되게 신기하죠. 뭐 한국이 아니라서 어떻게 1랜드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도 그들만의 통화 가치를 가지고 그 지폐를 생산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수명이 거의 한 85세죠. 85세라서 되게 오래 사는 편인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질병에 대한 그런 면역이 잘 돼 있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빨리 죽는다고 해요. 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49.2세, 그러니까 50세가 채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보통 뉴스나 뭐 광고 같은 데서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을 후원하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 이유가 아프리카는 이렇게 대책이 잘 돼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빨리 죽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면이 있다면 조금 더 도와주자는 면에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인구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되냐면
4,800만 명 정도 됩니다. 4,800에서 9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수치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수치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는 그 나라의 고유 종족이 아닌 다 다른 곳으로부터 이익돼 온 민족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통 그러고 아프리카다 보니까 수출과 수입의 양이 적어서 이렇게 나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부자인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는 꽤나 잘 사는 나라로서 물론 뭐 우리가 보기엔 되게 못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과 같은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뭐 아직은 이 나라들이 독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직 기술을 많이 못 배워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아프리카 대륙도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만의 특이한 특징이 뭐냐? 되게 더워요. 아프리카는 알다시피 되게 덥습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 바다 쪽으로 가면은 조금 서늘한 날씨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도 살기가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되게 아프리카 치고는 살기 좋은 곳이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넬슨 만델라. 아까 제가 말했듯이 흑인과 그 백인 간의 차이들이 엄청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1961년에 독립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신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냐면 2013년 5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태어난 후긴 하겠지만 조금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볼 수 있죠. 이분은 흑인 인권 운동가이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평소에는 백인들만 대통령을 하다가 그러니까 10%를 위한 대통령밖에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이분을 필두로 해서 80%를 모두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이죠. 흑인 인권 운동가, 그러니까 즉 80%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싸우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분들은 잘 모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뭐 김구 선생님이나 유관순 열사님이 되게 활약을 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80%나 살면서 권리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넬슨 만델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되게 대단하신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명밖에 못 받은 노벨 평화상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의 평화에 증진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는 건데요. 이분이 그 유명한 그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에 존재하는 차별을 없앤 그런 덕목으로서 받게 되었어요. 또한 이분이 되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내셨는데 전문적인 용어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풀어내보자면 결국은 흑인들과 백인들 간의 소득 격차를 좀 줄이시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정도를 돈을 버는 정도의 차이를 줄였다고 볼 수 있죠.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 흑인들에 대한 복지 정책도 많이 만드셨고, 그러고 이분이 쓰신 자서전과 되게 책들에 관해서는 이분이 쓰신 자서전이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되게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인권 운동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해졌던 책인 것 같아요. 넬슨 만델라 씨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명해지는 데에 대해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가 있어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판국이고, 결국은 중국이나 그런 미국같이 이런 되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들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요.
향후 50년간은.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이 나라들의 위치와 입지가 되게 중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오지의 나라들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지내시는 걸 추천하면서 저는 영상 오늘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